자, 안녕하세요. 전 세계에는 3대 기행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장 스님의 대당서역기, 그리고 이분 바투타의 여행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 가지를 3대 기행문이라고 하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다닌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희한하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움직인 쾌적은 그것보다 더 커요. 그래서 이 붓다로드 속에는 그런 이야기보다 더 진기하고 흥미있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지금 이야기할 부분은 부처님은 어떻게 당대에 성공하셨나라고 하는, 사실 붓다의 광고술이라고 하는 걸 주제로 잡아봤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성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당대에 성공하신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바로 이제 중국 옆에 있으니까 중국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아는 분이 어떻게 보면 공자예요. 공자. 그래서 공자하고 비교해 보면 공자의 제자는 72명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엄청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특이할 점 중에 하나는 공자는 당신보다 나이가 많은 제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당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게는 부처님이 36살쯤에 제도하신 우르벨라 가섭이라고 하는 분은 그 당시 120살이라고 나와요. 물론 120살은 아닐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이라는 거에 대한 상투적 표현이에요. 인도에서 흔히 상투적 표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한 100세 정도? 안 그러면 뭐 90세 이상?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도 36살 이런 때 한 90된 분을 제자로 뒀어 라고 하는 거는 증손자뻘? 그 당시는 더 조언을 하니까 오히려 그거보다 더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초기 제자에 그렇게 벌써 연세 많으신 분들이 등장을 하고, 그건 뭐 후대까지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문화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 당대에 성공했나, 그리고 어떻게 많은 제자들을 모을 수 있었나에 대한 이야기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모르겠어요. 일본 책에 보면 일본 어떤 학자가 불교 경전에 나오는 제자들 이름을 한 번씩이라도 나오면 그걸 다 씌어봤대요. 그렇게 씌었더니 총 등장하는 분이 비구 스님이 886명, 비구니 스님이 103명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 부처님 제자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한 980명? 990명 정도 되겠네요. 989명이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죠? 그러면 한 1000여 명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처님 경전에 보면 늘상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름이 거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리불 목건년이 200명 아니면 250명의 제자와 함께 귀의했다. 안 그러면 우르벨라 가섭, 삼가섭 형제가 제자 1000명과 함께 귀의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1000이라는 숫자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등장하는 인명만 계산을 했을 때 이 정도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저것에 곱하기 10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치로 잡았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 신도는 이분들이 이제 노동 생산을 직접 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걸식을 해서 안 그러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안 돼도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10사람이 숟가락 하나씩은 이렇게 덜어줘야 사람들이 이제 밥 한 공기가 된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신도는 다시 곱하기 10은 될 거다. 10,000명을 부양하려면 아무리 안 돼도 신도가 10만 명은 될 거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면 최소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 숫자가 수행자, 부처님 제자가 한 10,000명, 그 다음에 신도가 한 10만 명, 이 정도는 될 거라고 최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2500년 전이라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는 저 숫자가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저 인원을 장악하고 있으면, 그래서 부처님이 나중에 이제 왕들이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을 존중하는, 그리고 그 존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잘해서 존중하는 것도 있고 세력도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를 뛰어넘는 다국적 기업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력도 국왕보다 많았습니다. 실제로. 국왕보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수행자들이 인도 전역에 퍼져 있다가, 그 당시엔 나라들이 다 쪼개져 있으니까 퍼져 있다가 다시 이렇게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으러 와요. 그때 모이는 정보력이 엄청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세력을 당대에 어떻게 모았을까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공자에 대한 걸 보면 사마천의 사기에 공자 세가가 있어요. 그게 공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가라고 하는 거는 제후에 대한, 원래 제후에 대한 기록을 표현할 때 세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공자를 사마천이 굉장히 존중해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공자는 왕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평민인데 세가는 사실은 왕이나 공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쓸 때 세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공자 세가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굉장히 존중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또 한 편이 더 있어요. 중리 제자 열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중리는 공자입니다. 공자를 중리라 그래요. 그래서 공자 이름이 중리거든요. 그래서 공구, 그 다음에 이제 자가 중리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제자가 72명. 72명. 그게 공자 제자 다입니다. 공자 제자 다예요. 그래서 재밌죠. 인원수도 다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이도 역전되는 경우가 없고. 그래서 왜 이런 차이들이 있지? 그게 이제 문화권과 관련된, 지금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유목문화하고 농경문화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유목문화가 지금 우리가 유목문화 전통으로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거 아세요? 농경문화에서는 나이를 따지고, 유목문화에서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는데, 유목문화에서는 젊은 게 좋다. 왜? 농경문화는 대를 이어서 계속 대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그 정점에 누가 있냐면 그 집안의 어른, 가장 연세 많은 어른이 정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목문화 쪽은 어떠냐면 계속 짐을 싸서 이동을 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계속 이동을 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젊은 사람이 이걸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 짐 싸서 이사하는데 맨 앞에 앞장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문화고, 이쪽은 노인이라고 하는 게 정점에 서 있는 문화예요. 그 두 가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래는 이쪽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예전에는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노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지금 관점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 유목문화는 나이를 안 따져요. 그래서 이쪽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음을 오히려 좋아하다 보니까 위아래가 없습니다. 이게 유목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어요. 존댓말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러한 식의 유목문화 전통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경상도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는데, 경상도 말이 위아래가 없다. 위도 밥 묻나 아래도 밥 묻나 이렇게 그냥 밥 묻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앙아시아에서부터 내려온 스키타이족 계열의 그쪽 계열에서 내려온 게 경상도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음식도 맛이 없고, 왜냐하면 음식도, 유목문화는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목문화에서 만들어낸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음식이 있어요. 그게 햄버거입니다. 햄버거.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그냥 한번 먹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들고 다니면, 지금 요즘은 이제 커피를 들고 다니면서 먹잖아요. 그거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들고 다니면서 먹으면요, 어른들이 난리 납니다. 어디 이게. 근데 유목문화는 들고 다니면서 먹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커피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먹고, 여러분 자녀분들이 먹어도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해도 뭐 그런갑다 이렇게 보지, 여러분 부모님들처럼 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우리가 농경문화에서 유목문화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목문화 문화권이 어디라고 보시면 되냐면 유럽. 그리고 유럽에서 북미가 이게 다 유럽 문화, 이게 유목 문화고 얘네가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쟤네한테 어떻게 보면 밀려나는 거죠. 밀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커피 마시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주변에 커피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우리 거 아니잖아요. 쟤네께 들어온 거죠. 쟤네께 들어온 거죠. 그리고 우리는 유럽 거를 직접 받는 게 아니고 미국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셔도 뭘 마셔요?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게 아니고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죠. 이쪽 유목문화 전통에는 위아래를 안 따진다는 거.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나이를 따지는 거. 그래서 여기는 나이를 따지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절대 나이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나이 어린 사람의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유목문화 전통에서는 나이 관계없어요. 능력과 관련이 돼요. 능력과.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은 나이 많은 사람.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이 많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도 인도는 유목문화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인도는 농경문화 아니에요? 나중에 바뀌는 겁니다. 기원 전후쯤에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유목문화 전통에서 농경문화로 바꾸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소를 함부로 잡아먹으면 안 돼. 그게 힌두교에서 소를 이렇게 숭배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신과 자기네들의 신과 시바신이라고 하는 신과 연결시켜서 소를 함부로 못 잡아먹게 하는 그런 문화로다가 바뀝니다. 그래서 인도는 원래는 유목문화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생각 먼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능력제고 이쪽은 나이를 중심으로 하는 연공서열제예요. 연공서열제 뭔지 아시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실 연공서열제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굉장히 만연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고 그냥 눌러 앉아 있으면 나중에 어느 정도 이상 밑에서는 이제 박박 기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한 부장님 정도 되면 이제 뭐 사우나도 갔다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우리가 뭘 맞았냐면 IMF를 맞았습니다. IMF를 맞았습니다. IMF 맞고 나서 구제금융에서 야 너네 이런 기업 구조나 이런 것들을 다 바꿔라고 해서 뭐가 됐냐면 연봉제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계약제 이런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냐면 능력제고 이제 연공이라고 하는 건 없죠. 그냥 나이를 가지고 안 그러면 그 집단에서 오래됐으니까 대우를 해주고 이런 부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인사 파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순서하고 관계없이 이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위로다가 올려버리죠.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순서를 바꿉니까? 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였고 지금은 그냥 살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이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능력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우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문화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문화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연공서열 중심으로 해서 나이를 따지는 문화가 있고 한쪽은 능력 중심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쪽을 배경으로 해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능력만 있으면 사람들을 다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인도에 존재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이라고 하는 구조에 두 가지가 있어요. 대학원 구조가 있고 학원 구조가 있거든요. 대학원은 철저하게 수직적입니다. 이게 동아시아의 사제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서 나오는 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들어보셨어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진짜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동아시아의 전통 교육하고 관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학원 체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학원 체제는 지식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수강료 몇 달 띄고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저 철저하게 계약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사제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인간 관계예요. 그리고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에요. 그래서 그건 뒤집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특히 이공계 쪽에서 더 그래요. 계속 변동이 빠르니까 어른들로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보다 여러분 자녀분들이 훨씬 선생이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기에 있어서는 야만이잖아. 아니, 현실이 그런 거예요.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체제가 있어요. 여기는 철저하게 능력제고 여기는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에요. 근데 이 유목문화 관련된 게 사실 이쪽이에요. 이게 농경문화 관련된 거고. 그래서 뭐 군사부일체라는 둥,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둥, 그다음에 무슨 스승의 날. 스승의 날도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선물도 주고 뭐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스승의 날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 문화 자체를 어떻게 보면 전부 이쪽 재단으로, 그러니까 유목문화 재단으로 해서 전부 다 틀을 다시 짜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란법에도 뭐 얼마 이상은 갖다 주면 안 되고 뭐가 있고 전에는 저도 그런 걸 느꼈다니까요. 저도 저희 선생님이 연세 많은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은 스승의 날 수업이 없어도 언제나 연구실에 앉아 있어요. 그게 그렇게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당신 지도제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면 그게 당신한테는 보람이야. 보람이야. 아유, 그래도 오는 너희들이 왔구나.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꼭 뭘 갖고 온다기보다도 그게 그 양반이 어떻게 보면 낙이에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딱 보면. 그러니까 꼭 뭐 선물을 학생들이 그렇게 대단한 걸 갖고 오지도 않거든. 근데 그런 거 굉장히 기쁨을 알고 있었는데 제 지도 교수님 중에서도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스승의 날 사람이 사라집니다. 아예 만나는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담되는 날 만난다는 것은 학생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는 선물을 밝히고 누구는 청렴하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한 분은 그렇게 찾아오는 게 얼마나 인간적이고 내가 밥을 사더라도 내가 이렇게 오는 사람이 끝나고 나서 오는 사람이야말로 나랑 관심 있는 진짜 내 제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한 사람은 이런 날 내가 앉아있으면 분명히 얘네들이 부담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예 떠나는 게 맞아. 그래서 연락이 안 돼. 전화도 안 받아. 그러니까 두 사람을 제가 본 거예요. 뭐가 맞다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두 문화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유목문화, 하나는 농경문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런 농경문화에서 이게 뭐가 있냐면 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 그래서 우리가 인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좋으면 정이고 나쁘게면 이제 Y로 뭐 이렇게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적인 관계. 뭐 여러분 다 대충 뭔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리고 이제 유목문화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약간 엄격주의. 그다음에 객관적인 사실들만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문화적인 걸로 좀 다른 거예요. 부처님은 어디에 속하냐면요. 이쪽이에요. 왜냐하면 인도 문화 자체가 유목문화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만 발휘하면 그 당시 모든 선생들 뭐 나이고 관계가 없고 내가 더 능력이 있어 라고 하면 저 사람이 지면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